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이자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영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유력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 바이에른 뮌헨 1티어 기자의 최신 독점 보도를 보면 빠르면 2주 안에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입단이 공식 발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최근에 있었던 레비 회장과 바이에른 뮌헨 CEO의 미팅에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이 독점 보도 내용과 더불어 사실 아직 영국 언론 쪽에서는 이 정도의 진전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케인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이의 면담 내용의 힌트, 그리고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의 보도를 믿을 만한 징후들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들 저희가 종합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런던에서 있었던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협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는 인사이더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소스라고 썼을 때는 이게 에이전트인지 축구계 관계자인지 어찌됐거나 이 협상 당사자들을 거쳐서 이제 들어온 조금은 외부의 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구단 내부 고위 인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에 있어서는 2-3주 뒤에는 공식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정말 의미 있는 멘트가 나온 겁니다. 이 보도 내용 원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FC 바이에른 뮌헨 내부자에 따르면 2-3주 안에 해리 케인이 이적할 것이다. 케인 포커, 이제 케인의 이적 협상을 얘기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케인 포커에 대한 흥미로운 성명인 것이다. 내부자가 밝힌 이적 시기가 드러났다. 사실 이적 시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인데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한 내부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이적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영입을 위한 노력은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다. 토트넘 측에 보낸 바이에른의 첫 번째 제안이 거절된 후 프리미어리그 클럽 토트넘은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케인에 대한 활약 옵션 지급을 포함하여 3천만 유로의 두 번째 제안도 거절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적 쿠데타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요. 1차 7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2차 8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이 거절됐다는 얘기예요. 다만 2차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 문서가 간 것은 아니고 구두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제안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제 보도하는 독일의 유력 매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7천만, 8천만 이렇게 두 차례 어떻게 보면 레비 회장 쪽에 토트넘 쪽에다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게 거절됐지만 이제 3차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계속 가면서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의사결정권자끼리 만나서 어느 정도 그럼 필요한 거냐, 간 보지 말고 줄다리기 하지 말고 여기서 결정하자라는 미팅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락에서 런던에서의 긍정적인 회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스카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목요일 런던에서 토트넘과 바이에른 디렉터들의 비밀회의가 있었는데, 아직 갈망했던 그 케인 영입의 돌파구로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돌파구, 그러니까 완전 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레비 회장이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판다인 스탠스라면 이런 협상과 미팅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스카이의 이적 전문가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가 이적 업데이트 쇼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을 글로 옮긴 게 이 기사인데요. 바이에른의 새로운 CEO인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과 테크니컬 디렉터 마르코 네페가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을 만나기 위해 영국 수도의 런던에 도착했다. 이제 런던에 와서 미팅했고,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의 이제 추가 보도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플라텐버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에른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존중을 표하며 레비 회장에게 접근하기를 원했고, 이는 정말 좋은 대화였다. 최근에 레비 회장이 지난 5월부터 투헬 감독이 케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 바이에른 디렉터가 또 케인에게 설득을 하는 사전 접촉을 했다라는 징후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니까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바이에른을 정말 힘들게 만들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이런 그 분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들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화해하기 위해서 좀 좋은 스탠스를 취했고,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게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게 풀렸기 때문에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플라텐버그 기자에게 전달해준 바이에른 뮌헨의 내부 관계자는 여전히 바이에른이 케인의 이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그 일이 이제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 관건이다. 즉 이 미팅을 통해서 당장 이적 허락한다, 이적료 합의가 됐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 대화의 흐름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적은 하긴 하되 언제 보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남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적 자체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보도예요. 플래텐버그가 이제 신속한 발표라는 이제 다음 단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적에 대해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지는 사람이, 즉 이제 내부 관계자가 그냥 직원이 어떻게 들은 것이나 말단 직원이 아니라 고위 관계자, 의사결정권이 있는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케인이 향후 2, 3주 내에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내가 이 기사를 쓴 시점이 바로 오늘 들은 얘기인데, 이 미팅 이후에 빠르면 2주, 늦어도 3주 안에는 이적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해결될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일단 뮌헨은 케인을 확실히 영입할 수 있는 특정 가격 X가 있다. 영입을 위해 이 정도 지출을 뭐 독일 팀들 중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하는 팀이지만 가이드라인과 내부 방침이 있었는데, 케인급 같은 스타 선수를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줄 수 있는 특정 가격 X를 마련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7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8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을 제시했던 것은 통상적인 이제 이적 협상의 가이드라인대로 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는 액수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못 써서 이제 이런 줄다리기를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싸게 영입하고 싶으니까 해본 건데, 레비 회장과의 면담을 해보니 이렇게 안 통하겠구나. 시간 끊으니 원하는 가격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미팅, 런던에서의 미팅에서 레비 회장이 이 두 명의 바이에른 이사에게, 즉 드레센과 네페에게 케인에 대한 희망 금액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맞춰주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통으로 맞춰주냐? 옵션으로 맞춰주냐? 분납으로 맞춰주냐? 아니면 선수를 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지, 레비가 원하는 가격을 이제 어떻게 바이에른이 조금 덜 손해를 보면서, 덜 출혈을 보면서 할 것이냐가 남았으니까, 결국엔 이걸 맞추는 기간, 협의하는 기간, 메디컬 테스트, 뭐 이적 발표, 이런 것들을 위한 소요된 2, 3주가 필요할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케인을 위한 힘든 투쟁이 당분간 계속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뭐 그 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그 런던에서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곧 이적이 완료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스카이의 전문가 플래텐버그는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할 것이며, 곧 이적에 대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제 케인 선수의 이적은 조건 문제이지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종료된 건데요. 같은 날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댄 킬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케인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이에 면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회담에도 미래가 미지수인 이유는, 일단은 케인이 토트넘으로부터 엄청난 연봉 인상을 하는 재계약 제안을 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올 여름에 할 생각은 없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한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훈련도 해보고 프리시즌 경기도 해보고 영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안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스탠스를 취한 이유는 사실 케인 선수가 최악의 경우에는 올 시즌 남아서 내년 여름에 FA로 떠날 가능성도 있는데, 자신이 유스팀부터 뛰어왔었던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인 토트넘과 안 좋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 특히 2년 전 맨시티 이적을 추진할 때 생겼던 그런 잡음들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댐킬 패트릭 기자가 토트넘에 남을 여지도 남겨놨다. 그리고 토트넘 쪽에 내가 이적을 하고 싶다고 푸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지만,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레비 회장은 아직 케인이 적절한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데도 올여름엔 안 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즉 케인 안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팔릴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체크가 된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레비 회장이 원하는 가격만 맞춰주면 끝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 허스퍼 선수단은 호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국하는 현장과 비행기 사진까지도 공개가 됐죠. 케인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동료인 에릭 다이어, 제임스 매디슨과 나란히 앉아서 이제 투어를 떠났는데, 이 투어 명단에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벤탄쿠르 아직 무릎 부상에서 재활 중이니까 합류하지 않았고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도 허리 부상, 브라이언 힐도 훈련을 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영입된 가운데 힐 선수가 올 시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프리시즌을 풀로 못 치르는 상황이라면 라리가 팀으로 임대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라이언 세세뇽도 또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지게 됐거든요. 방출 명단에 올렸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내보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임대를 좀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위고 요리스 골키퍼, 바로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장이었는데 요리스 골키퍼가 안 갔어요. 이 선수는 훈련 함께 왔고 부상 이슈도 없는데, 계약이 1년 남은 가운데 지금 사우디라든지 뭐 인테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여러 팀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런던에 남아서 개인 훈련을 하면서 이적을 추진할 것이다. 결국 요리스는 떠난다라는 것들을 소개한 것이죠.
케인의 바이에른 이적이 2-3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부분은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계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토트넘의 새 시즌 일정을 소개할 때 케인이 정말 팀의 대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케인 선수가 떠날 가능성을 조금 암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토트넘의 구단 방송이죠. 스퍼스 플레이가 프리시즌 경기를 홍보할 때는 케인 선수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호주, 태국,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이 투어에 케인의 출전 조항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엔 이 기간 동안은 토트넘이 케인과 함께하고 그 뒤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요일에 있었던 토트넘과 바이에른 측의 회담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기간 동안 이적료 협의 마치고 서류 작업 마치고 아시아 투어 경기 끝난 이후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서 바이에른으로 합류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이제 트위터 채널에서는 케인이 아닌 제임스 메디슨이 홍보 모델로 프리시즌 총 5경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 투어 이후 8월에 런던과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샤흐타르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까지 포함된 경기를 총괄해서 홍보할 때는 케인이 아니라 메디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에 가게 되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해야 되니까 등번호, 새로 합류한 선수의 등번호가 확정돼야 되는데 그걸 확정하지 않았다. 메디슨, 솔로몬, 우도지 같은 경우에는 71, 72, 73번을 단다. 팬들이 유니폼을 사고 싶을 거기 때문에 유니폼을 살 때는 등번호까지 정해야 되는데 약간 좀 실제 달 법한 등번호를 또 예비로 줘버리면 그 번호로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1, 72, 73이라는 절대 달지 않은 등번호를 현재 배정을 했다. 이게 이제 향후 선수단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번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유는 사실 메디슨 선수가 10번형 플레이메이커이고 또 이전에도 10번을 달았던 적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케인 선수가 현재 10번이잖아요. 그럼 그 10번을 케인이 떠날 경우 메디슨이 달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 뭐 힐 선수 부상이라든지 페리시의 이적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왼쪽 풀백 포지션도 뭐 레길론이 온 상태에서 레길론이 나갈지 벤 데이비스가 나갈지 뭐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이적할지 센터백 라인에도 나갈 선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도지의 등번호도 확실하게 주지 않은 것이죠. 메디슨, 솔로몬, 우도지의 등번호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비슷한 이 선수들이 달 법한 번호를 달고 있는 선수가 이적할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리시즌 스쿼드에는 이적설이 돌고 있는 호이비에르도 일단 합류했고 또 임대를 다녀온 은돈벨레, 로셀소도 합류를 했고 조 로든도 합류하고 현재 이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빈손 산체스도 있는데요. 이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다가 아무래도 경기를 위한 숫자가 또 필요해요. 1군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시즌 경기를 소화하다가 이적이 완료되면 떠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시즌 스쿼드를 기반으로 보시면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 3백일 때는 센터백으로 뛰어왔던 에릭 다이어가 전진 배치돼서 좀 기용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호이비에르 선수가 이 자리를 커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둔벨레와 로셀소가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기용이 된다면은 호이비에르가 그 위치까지 커버하는 것은 조금 이제 잉여가되고 오히려 벤탄쿠르가 없는 상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호이비에르, 스킵, 다이어가 번갈아 보지 않겠느냐. 근데 이 중에서도 젊고 체력이 좋고 왕성하게 뛰는 스킵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르가 이 메짤라라든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를 보는 그런 형태로 기용이 될 것 같고요. 공격 라인은 케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케인이 전방에 보지만 케인이 뮌헨으로 떠난 상황이 유력해진다면 히샬리송을 9번 자리에 써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케인이 떠나면 지금 블라우비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합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데인 스칼렛이 일단은 또 임대 복귀해서 출전 시간을 받아보면서 뛰어볼 것 같고 왼쪽은 손흥민, 솔로몬, 오른쪽은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케인이 떠난다면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오른쪽에서 쿨루셉스키와 또 한번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백을 구성하다 보니까 또 다이어가 올라가게 된다면 로메로와 로든이 좀 호흡을 맞추지 않겠느냐. 로메로의 백업으로 탄강가가 있고 로든보다 이제 산체스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이제 로든의 이적 가능성보다 산체스의 이적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수가 잘 팔리면은 토트넘은 미키 판더펜을 영입해서 왼쪽 센터백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프리시즌에는 다음 시즌 새로운 2023-2024 시즌에 주력으로 뛸 플랜 A가 가동되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의 이제 축구를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케인 선수 이적을 이제 토트넘도 아주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다. 케인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자금으로 현재 필요한 얘기가 되고 있는 모든 포지션에 보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바이에른 뮌헨도 아시아 투어로 프리시즌을 보내잖아요. 일본에 가서 맨시티, 가와사키와 경기를 하지만 8월 2일 리버풀전은 싱가포르에서 치르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싱가포르에서 치를 라이언시티와 이제
아시아 투어 마지막 경기 시점에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확정한다면 그 경기 치르고 그대로 싱가포르에 남아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케인 선수 정말 토트넘을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공식 발표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최종 결렬이 될지, 혹은 이적 시장의 마지막까지 끌고 가다가 정말 드라마틱한 이적이 이루어질지, 한준TV에서 올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주요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